제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6강째죠? 저번에 이제 52번까지 해가지고, diverse, 즉, diverse 요걸 좀 했었는데, 참고적으로 좀 하나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발음에 대해서, 여기는 사실은 발음을 무슨 연습하거나, 이런 뭐, speaking이나 conversation, 이거 하는 타임은 아니죠? 근데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I 발음 때문에 그래요. I 발음 때문에. 제가 가끔씩 이제 diverse, 아마 저 5강 마지막에 diverse 해놓고 또, 발음 기호로는 diverse라고 또 써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미국식이랑 영국식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만 쓰죠.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식으로 이제 많이 발음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I 이런 식으로 좀 발음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번 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게 되면 요 발음이 이제 diversory 이렇게도 발음이 되고 diversory 이렇게도 발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해주고 싶은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휘 암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죠? 우리 그래서 아시잖아. 뭐 소리로도 외우고 또는 이제 뭐 글자로도 외우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좀 올디너리한 거 스탠다드한 발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있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globalization, 요렇게 발음되는데, 이제 영국식 같은 경우는 globalization, 요렇게 됩니다. 둘 다 통용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미국식을 지금 현재 수능에 나오는 게, 주로 미국식을 많이 따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식 발음을 조금 따라가 드릴게요. 오케이? 하지만 이제 두 가지 발음에 있어서는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 단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그죠? 동네 민간 전승으로 배웠던 이제 학생들은 이제 sword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sword야 sword. W가 묵음이거든요. 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forehead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런 건 제가 지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forehead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거 외에는요. 나머지 거는 이제 영국식, 미국식 둘 다 그냥 발음을 해주거나 아니면 미국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해드린다면 이제 O 발음 때문에 그래요. O. 이 O 발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셔서는 여러분들 이제 슈어 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피킹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서는 무슨 스피킹하고 발음을 교정하고 뭐 혀를 조정하거나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어라든지 아식으로 많이 발음을 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뭐죠? 마돈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마다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모토롤라라는 발음이 있죠.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해주고 영국식은 좀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정확히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토플, 토익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미국식은 이제 TOEFL, TAI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여러분 듣기 좋게끔 약간 된소리라는 발음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기 암기를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칙적인 걸 조금 알아주시길 바라고. 됐죠? 오케이, 그럼 갑니다. 그 다음부터. 지울까요? 지금 안 줘도 되지? 네, 그냥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lassify가 나옵니다. classify가 나오는데, 이런 원칙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FY가 붙어버리면, 이제 동사형으로 만들어주는 형태인데요. 동사형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요거 좀 받아가시죠. 네. 그래서 classify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클래스에서 나왔죠, 여러분들. 클래스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 교실, 그죠? 약간 사틴하죠. 그죠?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이게 배분이라든지 배열 이렇게 좀 나눈다라는 개념에서 왔어요. 그래서 classify 같은 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가 됩니까? 분류하다 이런 얘기인데 가장 많이 들어본 게 뭐니 얘들아? category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거는 이제 categorize 동의어 많이 하셔야 돼. 동의 유사어 이거 왜 하는지 아시잖아.
여러분들한테 1등급 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빈칸 추론이란 말이야.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유사어와 동의어의 싸움이라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요. 그걸 위해서 자동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classify, 분류하다, categorize라고 해서 같은 얘기를 하시고요. 클래스라는 단어 자체도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분류하다 뜻을 갖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group, 뭐 전부 다 알고 있는데 sort라는 단어는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sort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mp3 같은 거 다 하시죠? mp3. 그래서 많이 쓰시죠? 그걸 보게 되면 sorting 한다라는 말 있지 않나? sorting 이렇게 나눈다, 분류한다. mp3하고요. 이렇게 음악 이렇게 테이프 말고 이렇게 듣는 기계가 있어. 거기 sorting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복사기 같은 거 있죠. 복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게 대량 복사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sort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sort는 좀 같이 기억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보시고, 됐죠? 예. 한번 이제 문제 가보시죠. 53번, 53번 갑니다. Will arrange all the books in an alphabetical order. 그래서 당연히 알파벳 순서대로 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arrange.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배열, 배치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을 때 정답은 당연히 몇 번? 몇 번? classify. 배열, 배치하다. 1번 같은 경우에도 살짝 얘기는 해줄게요. device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건 이제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분들은 얘기하세요. 기계장치도 있고 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device, 고안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opt. 그 전에 좀 공부했던 애들도 아는데. 그죠? 이 opt를 좀 생각하셔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옵션 아시죠? 옵션. 선택한다. 그 뜻을 생각하시면 돼. 이런 걸 보통 이제 접두어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어근이라고 그러는데 opt라는 단어가 선택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최적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선택하다. 됐지? 안 되면 이렇게 외우세요. 오답 있죠? 오답. 오답도 채택하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잖아. 좀 산티나게 가도 돼. 우리의 목적은 암기야. 알았지? opt. 채택하자. 선택하자. 이렇게 되고요. select. 선택하다. remove. remove는 너무나 기본 단어죠. 오케이? remove 나오게 되면 자동스럽게 기본 단어지만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remove 되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 실력을 한번 쭉 해보세요. 뭐뭐뭐 있어. 동의어. 제거하다, 없애다. 다큐야? 그냥 싹. 이 정도 나와야 돼, 얘들아. eliminate. 그죠? 제거하다, 없애다. 그 다음에 이 수거는 기본으로 나와야 돼요. get 하고 딱 뭐가 나와?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get rid of. 그래서 제거하다, 없애다. 그 다음에 lead라는 단어 자체가 동사가 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톡톡톡 튀어나와야 돼. 됐죠? 뒤로 갈수록 이제 반복이 될 거야. 처음에 얘기했듯이 앞에 한 10강까지는 좀 진도가 조금 더딜 수 있어. 워낙 이제 세밀한 것까지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다 보니까 조금 느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1강부터는 조금 패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 한 16강 지나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앞에 거 있는 거 다 리피트하고 체득을 해야지. 이 책 끝날 때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 할 거야? 단어 딱 보자마자 그냥 순간으로 튀어나와야지. 그치? 딱 보고 나서 본 듯해. 끝난 거야, 게임. 그치? 딱 보자마자 탁 치고 나가야죠. 그리고 최종 목표는 선생님이 여러 튼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추론 때문에 그래요. 정말 괴롭히세요, 여러분들. 동의어 잊지 마십시오. 자, 54번이야. 54번. If these 발음 잘하세요. 어디 가서 또 산티나게 크리테리아 이러지 마시고 criteria라고 발음합니다. criteria. 라틴어에서 났어요.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단어로는 standard 있죠? standard. 이게 무슨 뜻이야? standard요. 기준이라 뜻이지 않습니까? 기준. 그죠? 표준. 이런 얘기로 이제 같은 게 criteria인데요. 여기서도 하나만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요거랑 같은 게 이제 criteria 단수기 때문에요. 이것까지 기억하십시오. criterion이에요. 요게 단수고 보통 우리가 이제 복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앵글러 계통의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S로 붙어주죠. 근데 라틴 계열 이게 한번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문법상에서 단복수일치 문제는 항상 94년부터 지금까지 안 나온 예가 없어요. 단복수 일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 말의 구조와 틀리기 때문에 항상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좀 답답한 게요. 라틴어로 한번 딱 내면은 애들 쫙 쓰러질 텐데. 그지? 우리만 알고 가는 거지. 우리만. 아니, 이게 전부 다 이게 스탠다드에서 S 붙여주면 복수가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이런 라틴 계열 같은 경우에 얘의 복수는 거기서 여러분이 나온 것처럼 크라이테리어예요. 이렇게 틀려집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포커스라는 단어 아시죠? 포커스가 초점이지 않습니까? 이거 복수 아시겠어요? 물론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focus is es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이 단어도 라틴 계열에서 fossi예요. 틀립니다. 좀 틀리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한번 좀 나와야 될 텐데 뒤에 또 라틴 계열에 나와요. 여러분이 조금 이제 낯설고 이랬던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riteria가 복수로 쓰여지게 됩니다. 기준 표준이고요. If this criteria met, 이런 기준점들이 충족이 된다면 policy officers, 경찰관들은요, notify라고 나옵니다. notify. 그래서 이제 통지하다, 알려주다. 그 다음에 classify는 이제 배열, 배치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문맥상으로는 사실 두 가지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어쨌건 저쨌건 전후 문장이 없으니까. 여기서 내용상으로 본다게 되면은 그 지역 방송국에다가 통지합니다. 정도가 좋을 것 같아서 notify로 가도 괜찮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identify가 옵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단어도. identify.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ID. 요거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FY가 붙어버리면 동사형으로 만들어준댔죠? 그래서 ID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ID. ID가 뭐야? 그냥 우리가 알던 신분증이겠지만, 신분증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갖다 확인시켜주고 일치화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원하다, 발견하다, 찾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문제는 요 자체가 신분증이 아니라 신분증이 될 때는 identification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줄임말이 바로 이제 신분증이 되는 것이고요. ID가 되는 것이고요.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55번. 곧바로 가죠. 이건 크게 어려운 단어 아니야. 보시면요. In some cases, you will be asked to. 자,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당신은요. 요거를 받을 겁니다. 요거를. 어떤 요거를? justify. 야, 너희들 이거 좀 이런 게 나왔었어. is not being just. 이렇게 하고 튀어나왔었는데, 이러고 해석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냥 머릿속에 전부 다 뭐만 있어? just, 단지. 그는 단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 이건 갑자기 무슨 문맥이죠?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본 단어들, 사실 굉장히 많이 노출된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첫날부터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을 찾았을 때 우리가 보통 1번, 2번, 3번 쭉 연속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1번, 2번으로 끝이에요. 근데 지금의 수능, 특히 올해 같은 수능은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6어, 7어, 8어까지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심도 있게. 어떤 문장이든지 또는 어떤 지문에서든지 어려운 단어인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잘 보지 못했던 단어는요, 한두 단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는요, 맨 밑에다 주표시를 해줘요. 그 단어로 문맥을 완전히 바꾸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발목을 잡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단어들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just와 같은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명사로서 정의, 공정,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된 단어가 이제 당연히 justice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동사형으로 만들어준 게 justify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당화하다, 공정화하다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The first, identify는 이제 확인하다는 얘기일 거고요. justify는 정당화하다라는 얘기일 텐데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하더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You saw among a number of people
from behind the one-way mirror. one-way mirror가요, 이제 뭐냐면은, 한쪽 방향 그 유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범죄자들 세워놓고, 증인 같은 사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거울을 one-way mirror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뒤에서 많은 사람들 숫자 중에서 당신이 봤던 그 사람,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용의자겠죠? 이 용의자를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시킵니까? 당연히 확인하도록 요구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별표 3개짜리. 별표 3개짜리 나왔어. 어원적으로 좀 기억하세요. 그 전부터 이제 수업 받았던 학생들은 내가 본 수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자, 우리가 맨자나 마누자란 말이 붙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맨자나 마누자가 붙어버렸을 때, 이거는 원래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죠. 손이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거나, 또는 수동이다. 손 갖고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여기서 나왔던 단어들이 어떤 거야? 그렇죠. 매뉴얼이 있겠죠. 매뉴얼. 근데 이제 보시면은 매뉴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거? 매뉴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설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사용 설명서 같은 거. 그러니까 보증서 말고 설명서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리모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직접 이용해서 자기가 세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게 이제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또한 우리나라에서 콩글리시를 잘못 쓰는 게 하나 있죠. 특히 자동차에서. 그지?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면 오토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수동으로 움직일 때 좀 산티난 사람은 스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대기죠. 막대기로 자동차 안 가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매뉴얼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매뉴얼. 오케이? 그래서 수동의라 뜻을 갖고 있고, 실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어? manufacture. 이 단어가 있죠. 우리 뭐라고 배웁니까? 제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manu라는 단어와 factory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래서 제조업,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공장, 요걸 합쳐져가지고 제조업, 제조공장,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맨메이드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 뭐 쓸 필요 없는데? 맨메이드는 뭐, 내가 왜 썼지, 이거? 그냥 인공의,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메뉴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manuscript. 요게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manuscript. 그래서 뭐가 된다? script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듣기 같은 데서도 보겠지만 맨 뒤에 대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script. 요거 단어가 이제 쓰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썼다.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필사본. 이런 얘기를 써줍니다. 그쵸? 필사본. 그러니까 손으로 옮겨 적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냐? 그러면 너희들 이거는 뭐라고 그러겠니, 얘들아? 메뉴, 모럴. 어려운 거 없어요. 이러고도 나옵니다. 그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게 바로 뭐예요? 수동차예요, 그냥 수동차. 손으로 움직이는 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니까, 앞으로 매너자란 말이 붙어버리면, 이게 손과 관련됐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가장 고급스러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manipulate.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뭔지 모르게요. 약간의 부정의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 뭔가를 갖다가 조작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manip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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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ipulate라고도 하고요. manipulate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이게 조작하다는 뜻이에요. 교묘하게 조정하다는 겁니다. 긍정적 단어의 의미보다는 부정적 단어의 의미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manipulate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단어. 됐죠?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뭔가 이렇게 싹 조종했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겠죠. 됐죠? 그래서 고의 형용사이 manipulative 이렇게 나와서 같이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56번 그대로 갈게요. 예문은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갑니다. Small children sometimes blah blah grown up. 그 뭐겠어요? 의미상. 여기서 의미상. 어린아이들이 때때로요. 성인들을 뭐 한다는 거야? 그렇죠. 조종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살짝. 그죠? 당연히 5번. 됐죠? 1번에 ignore. 예, 무시하고요. disobey. 그렇죠. 불복종하다. 툭툭 좀 치어 나오십시오. surprise. 놀라게 하다. embarrass.
당황하다. 됐죠? 오케이. 자, 요거 연습합시다. 얘들아, 계속 얘기하지 마. 이거 책 갖고 다 못 얻어. 책 갖고 가면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70에서 100%밖에 못 가져가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300%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embarrass, 당황하다.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당황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수동으로 많이 쓰여지게 되겠죠? 감정동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be embarrassed. 이렇게 얘기가 되죠. 수동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당황하다. 이런 의미인데, 분명히 요거와 관련돼서 기본 단어들을 조금 알고 있으실 거예요. 뭐뭐 있습니까? 당황하다는 뜻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얘기야. be, 그쵸? confused. 요게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아시는 거. 혼란스럽다. 당황하다. 없습니까?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이러고 현장 가려고? 정말? 오, 굉장히 결심인데? 어? 굳은 결심이, 야, 이거 2개 갖고 내래 당황하다, 뭐 어쩔 줄 모르다, 이걸로 좀 막 뭘 해보겠다라는 얘기니?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이게 나왔을 때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뭐가 나와야 됩니까? be puzzled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be puzzled. 우리가 어때요? 퍼즐 하다 보면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잘 못 맞추고. be puzzled. 원래 퍼즐이라는 게 수수께끼라는 의미가 있으면서 당혹시키는 거예요. 야, 너네 수수께끼 딱 얘기 들으면 막 행복하고 답을 다 알고 막 이러니? 아니지. 뭔가 막 혼동스럽잖아. 그쵸? 이게 나오면서요, 반드시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거? 같이 할 텐데요. be perplexed. 이게 나와야죠. be perplexed.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됐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학식을 가진 애들이 알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우리는 어때? 우리는 럭셔리 클래스란 말이야. 우리는 배운 집단이야. 알았어? 우리는 뭔가 무기를 더 가져가야겠지. 요거는 기본적으로, 자, 요 정도만 저는 알았어요. 그죠? 요건 약간 좀 중딩적인 실력이고요. 요 정도까지 알았어요. 그래요. 수능 보기에 괜찮아요. 가장 흔하니까. 좋죠? 그런데 어려워지게 되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여기다 좀 옮길게요.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be at a loss. 예를 들어서 he is at a loss.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들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는 손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또 손해가 뭔지도 몰라요. be at a loss라는 게 어쩔 줄 모르다, 당황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의 관용적 어구입니다. 이게 실제로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be at a loss, be at a loss. 입에 붙이셔야 돼요. be at a loss, be at a loss. 알겠니?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오늘로 다 끝내는 건 아니잖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통해서 녹아 나오는 것들을 모든 걸 자기 거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딱 끝나서 이거 여러분들 복습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입에 외우세요. 입에 붙이시란 말이야. 외국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확 와닿지 않아요. 딱 보자마자 확 와닿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는 이미, 그죠? 하버드나 옥스퍼드에 있겠죠. 안 된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돼. 방법은 입에다 붙여. be at a loss, be at a loss, be at a loss, be at a loss. 어쩔 줄 모르다, 당황하다. 됐니?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57번. When you find work you love. 자, 당신이요, you love.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할 때, that, 그것을, blah, blah, you financially가 이제 재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재정적으로 당신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일이거든? 그게 당연히 여러분을 지지하거나 후원을 해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support가 맞는 거고요. 됐나? 예. 그 다음에요. foster 좀 동그라미 하세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 foster.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양육하다, 기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양육하다, 기르다. 거기서요, 동의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foster 이렇게 돼서요. 양육하다, 기르다라고 그랬을 때 동의어 중에서 꼭 좀 가져가셔야 되는 게 breed라는 단어가 있어요. breed. 그래서 이것도 키우다, 양육하다 뜻이야. 됐어? 오케이? 잘 안 외워지면 어떻게 배워? 산티나게. 애를 왜 키워? 부리려고 키우죠. 그렇게 외우십시오.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부리려고, 브리드. 됐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요거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요 발음이 어떻게 되니? 발음, 그치, 우리 항상 발음 얘기하면은 좀 이제 당황스럽죠? 비에도 로스 하죠? 미안해. 재밌게 해보려고 그랬었어. 재밌게 했는데 너희들 반응 참 더럽다. 좀 웃어주면 안 되니? 약간 당황, 그래, 아니, 우리 이거 있잖아. 이거. 요거랑,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잖아? 요거는 real이고, 얘는 뭐예요? 여러분 많이 하시는 발음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 뒤에 이제 카자 붙이면 돼요. 니아까? 니아까? 리어카인데요. 리어라고 그래요. 리어. 그래서 뒤쪽의, 후미의 이런 뜻이 되면서 동사로 됐었을 때는요. 이제 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암기하셔야죠. 같이. 그 전에 이제 강의 들었던 애들은 알겠지만 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외워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애를 데리고 키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에 애 놓고 기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외우시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동차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거 있지. 우리가 보통 잘못 알게 룸미러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백미러. 그죠? 이 백이란 말은 굉장히 우리가 강한, 뭐 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그 민족적 저름이 있었나 봐. 딱!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그 백미러라고 그러시는데, 아니고요. 리어미러라고 그러죠? 리어미러. 실제로 이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리어, 요 두 단어는 꼭 좀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특히나 리어라는 건 어떻습니까? 뒤쪽이란 뜻과 기르다.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은 이렇게 연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네.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ourish, raise, promote. raise나 promote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nourish라는 단어는 뒤에 한번 또 나오겠지만 이게 영양분을 제공해서 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짝만 봐두십시오. 어차피 반복되니까. 한 단어 나오고 끝나는 거 아니다, 얘들아. 뒤에도 내가 선택지를 조정해가지고 자꾸 앞에 있는 것을 갖다 반복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어. 알았어요? 오케이. 자, 58번 한번 가볼까요? Consequences can be tough, but they foster responsible living. responsible이라는 단어도 앞에서 사실은 배웠는데. 그죠? 여러분, consequences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냥 결과입니다. 결과는 굉장히 힘들고 거칠어요. 오케이? 발음 잘 하시고요. 어디 가서 또 터우 이러지 마시고, 이거 이제 터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터프란 단어고요. 거친, 질긴. 선생님 별명이잖아요. 터프 가이. 아니, 첫날은 애들이 터프 가이 그러면, 뭐야. 그죠? 다음날 되면 어때요? 선생님 진짜 선생님 터프 가이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터프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죠. 거치다라는 뜻과 질기다라는 뜻이 있죠. 선생님 정말 질긴 남자예요. 이러면서 터프가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love. 같은 뜻이라고 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될 겁니다만 그러나 그들은요. 책임감 있는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foster랑 같은 단어가 뭐예요? raise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넘기시면 안 되지. 다 살펴봐야죠. 1번은 encourage.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2번은 prevent. 그러니까 내가 앞쪽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쭉 하게 되면요. 대략 이게 1000단어 정도 돼요. 예문까지 합해서 1000단어가 되는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2500단어가 넘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해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동이라든지 유사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가져가셔야 되고요. 습관적으로 좀 가져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쪽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prevent 한번 가죠. 이 prevent라는 것은 이제 앞쪽에서 미리 먼저 막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prevent가 쓰였을 때는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prevent A from BING라는 형태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B가 A 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 괜히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prevent와 같은 의미들을 좀 아셔야죠. 막다, 금지하다. 그죠? 네, ban과 같은 단어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hinder. 그 다음에요. prohibit. 이런 것도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inhibit. 그죠? 막다, 금지하다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bar라는 단어도 사실 있고요. 요것들도 막다, 금지하다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형태가 자 A from B, ING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쓰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들도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ban, bar, inhibit, prohibit, hinder 이렇게 같이 나오셔야 돼요. 됐죠? 지금은 막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 어차피 이거 한번 딱 끝나고 나가지고 단어 쫙쫙 외워지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실상적으로는 표시된 거는 이제 4, 5등급 학생들 목표로 이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 학생들만은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은 어디로 1등급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 오케이? 단방에 갈 수는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연습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1등급 따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상당히 여러분의 선배들이 성적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prevent 얘기했고 그 다음에 sterilize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살균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요거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어디죠? 점주시장 같은 데 되면은 저기 식당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무슨 컵이 있잖아요. 컵에 살균 소독기인가? 그거 한번 영어로 써 있어요. sterilization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세요. 본 적 없지? 그 영어로 써 있다니까. 살균 소독합니다. 막 이렇게 써 있다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다음 raise가 답일 것이고요. cherish. 선생님은 cherish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소중히 여깁니다. 그죠? cherish. 소중히 여기다. 됐어요? 산티 놔도 돼. 그냥 외워지면 되는 거야. cherish. 그래서 소중히 여기다. 이 뜻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나왔구나. 그죠? 네네. sterilize. 이렇게 나와서 살균하다. 형용사로 쓰이면은 살균의, 무균의, 불임의. 이런 뜻이 됩니다. 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불임이 되게 하다. 뭐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었을 때요.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다른 건 몰라더라도 얘는 아셔야 돼요. barren. 다른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 얘들아, unproductivity라는 것은 product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생산이라는 뜻. 거기에 un자가 붙어서 부정을 얘기하니까 비생산이라든지 생산 못한다는 뜻을 알잖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fruitless 이렇게 돼 있죠. LESS가 붙으면 항상 없다라는, 그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뜻이야.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요 단어는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barren.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고급적인 단어가 arid예요. arid 또는 arid 해가지고 요게 이제 임신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고 그래서 불임이 되고 메마른 이런 뜻이 됩니다. 특히 이제 barren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방법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외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불모의 땅이죠. 황무지의 땅이에요. 그죠? 거기는 배론 못 가. 이러면서 외웠죠.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 어쨌건 배론은 못 가요. 그죠? 불모의 땅. 배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에 또한 반대되는 얘도 굉장히 잘 나오죠. ferti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ertile. 오케이? fertile. 이거 무슨 뜻이에요? 비옥한. 풍요로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다 잘 봐두셔야 돼요. fertile.
fertile. 물론 말은 안 되는데 이 단어도 나도 이것도 좀 쉽게 외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비옥한 땅이라든지 이런 땅을 딱 보니까 그동안 막 고생했던 게 너무나 허탈해졌어. 허탈한. fertile. 자, 정말 너희들 분위기 그지 같다. 뭘 어떻게 해보려도 왜 이러니 얘들아. 그래서 fertile. 나는 이게 비옥한이라 나는 그렇게 떠올렸어. 나는. 그다음 베론도 안 까먹어 지금. 베론 못가 메마른 땅 뭐 이러면서 외웠거든요. 근데 워낙 잘 나오는 뜻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이게 익숙하지 않다라면요. 사실 공부 안 한 거예요. 반성해야죠. 선생님 이건 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한 거고요. 선생님 본 적은 많은데 뜻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되면 산 거죠. 그래서 여기 탁탁탁 튀어나올 정도로 되셔야 됩니다. 됐나?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9번. The new crop is to help farm land. 새로운 농작물이요. 그죠? 농토를 도와줄 겁니다. In developing country. 어디서요? 개발도상국에서. 좀 더 어떻게 하려고요? 좀 더 어떻게 하려고? 살균시키려고? 불임시키고? 메마르게 하게요? 당연히 fertile. 그래서 비옥하게 하려고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됐니?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reject. reject. 별표 10개. 이건 무조건 여러분이 나오신다고 보셔야죠. 100% 나오는 단어인데 그거에 대한 의미와 적절한 표현법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reject라고 나오는데요. 원래 여러분들 그 젝트라는 단어가 깨끗이 하십시다. 젝트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세요. 밑에 보시면 중요 출제 어휘라고 해서 reject, inject, project, eject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뭐 못 느끼겠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젝트가 어떤 의미의 함축적 의미가 있을까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젝트가. 여러분들 글쎄요. 젝트가요.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도 연상을 해서 외웠었는데 제특이 있죠. 제특을 해가지고 확 나간다거나 싹 쏜다. 젝트가 원래 쏜다거나 놓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젝트 이래버리면 reject. RE가 붙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했지. 무슨 의미가 있어? 다시라는 뜻과 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reject. 뒤로 다시 돌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절하다. 철회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괜히 썼겠어, 지금? 동의어를? 여기서 동의어가 딱 같이 튀어나와야 돼. refuse.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려버리다. 그래서 이제 거절하다 의미가 될 뿐더러, 또 뭐가 됩니까? renounce라고, 이거 여러분들 많이 못 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renounce. 다시 돌려버린다, 철회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자, 여기 없는 것들도 있어요. 당연히 turn down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죠? turn down이라는 뜻이 있고요.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다. 돌려보내다. 그죠? 그래서 이때 뜻은 뒤로 다시 돌려버린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철회, 거절, refuse, renounce, turn down. 그 다음에요. injec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IN자가 붙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이것도 두 가지야. 이것도 두 가지. 어떤 거? 안으로라는 뜻과 그렇지. 낫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inject. 이때는 안으로라는 뜻으로 안으로 툭 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입하다. 주사하다. 그래서 보통 injection 이래버리면 주사.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돼요. 그 다음에 project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 프로자가 붙어버리면 어떤 의미야? 그렇죠. 앞으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프로젝트, 요번에 프로젝트가 어땠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럼 보통 프로젝트라고 워낙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한국말은 좀 잘 떠오르지 않을 텐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업.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프로젝트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투영하다, 쏘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TV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무슨 TV가 있지? 우리 이게 싹 쏴주는 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프로젝터. 그렇죠.
투사기, 투영기 이런 얘기를 써줍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eject 요게 있는데 단어 앞에 e나 ex가 붙어버리면 무슨 의미랬죠? 밖으로라는 의미예요. 밖으로 탁 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쉬운 단어로는요. 레코드. 카세트에 탁 치면 툭 나오잖아. 그걸 eject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탁 배출하다. 그 다음에 이제 비행조종사들 있지. 갑자기 긴급사항에서 핑 하고 튀어나가야 되잖아. 위급사항에서. 그걸 이제 ejection button 이렇게 해가지고 ejection button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게 뭐 분출 버튼 이런 거 딱 눌러서 딱 나간다고. 그래서 또 다른 뜻으로는 이게 추방하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요 정도로 해가지고 eject라는 단어는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됐어요? 물론 여기 이제 ti어이 붙어버리면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여러분은 둘, 넷, 4개의 단어뿐만 아니라 도합 지금 12개의 단어를 먹은 거죠. 왜? reject, rejection, rejectioner. 부사까지 붙으면 한 단어에 4개씩이네. 16개 먹었네. 그죠? 이런 식으로 어원적 접근법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됐죠? 예. 60번부터. 많죠? 거기서 한번 쭉 가볼게요. 60번. She declined a gift with thanks. 아까 요거 하나를 빼준 거죠. 원래 이 decline이라는 것은 아래로 하강한다 뜻이 있어요. 아래로 하강한다 뜻이 있으면서 거절 철회하다는 뜻까지 있거든. 여기서 정답은 당연히 2번 reject입니다. 됐죠? 61번. Being foreign tissue. 별표. 요 지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해석할 거야? foreign tissue. 외국인의 화장지로서. 이거 뭐라고 할래요, 여러분? 이 티슈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화장지라는 뜻은 당연히 있지만요. 사람의 조직세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직세포. 이런 뜻으로 티슈라는 단어가 있는데 foreign tissue니까요. 우리가 또 이제 foreign이라는 단어를 하게 되면 자꾸 외국인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질적이라는 뜻이죠. 나와는 좀 틀린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은 이질적인 조직으로서 세포로서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질적 조직으로 These transplant 이식이에요. 이식. 이러한 이식 장기들은 usually 일반적으로 3에서 25일 사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질적인 거잖아.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게 맞겠습니까? 의미상으로 inject, reject 다 좋아요. 그런데 내용상을 볼 때 reject입니다. 거부당합니다. 3에서 25일 사이에 이질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62번입니다. 뭐가 되겠냐, 얘들아? Common language. 하나의 공통의 언어는 serve to bind the people in a society together. 사회에 함께, 하나의 사회로 사람들을 bind, 묶어버려요. 그럼 묶어버린 역할을 해주죠. 언어가 같아야지. 언어가 틀린데 어떻게 한 사회가 이루어져. 그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뒤에서부터 말하는 사람의 역사와 꿈을 거절해요. 당연히 어떻게 읽습니까? reflect. 이때 reflect는 반영하다, 반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투영하다. 나중에 이 reflect라는 단어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투영하다, 반영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어쨌건 reject는 아니죠. 어쨌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next. 63번. 내용상 뭐가 되겠습니까? He discovered. 그는 뭘 알게 됐냐면요. His problem. 그의 문제가 was fear. 공포였다는 거야.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냐? Not being accepted.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어쨌건 B 플러스 PP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두려움이에요. 누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By the visitor, 방문객에 의해서 만약 그의 아이들이 did not behave well, 잘 행동하지 않는다면 방문객들에 의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그의 문제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데요. 아버지가 자기네 자식이 이제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놀러 온 사람들이 아유 이게 못 배웠네 막 이러면서 욕한단 말이야. 그거를 되게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This fear,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건 came from his own past experience. 그 자신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온 겁니다. 어떤 경험이야? 어떤 경험? 어떤 경험? 뭐 투사했겠니? 거부당했던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온 거죠. 이 아버지도 어릴 때 얘들아 너네 그런 거 모르니? 혹시? 그 선생님 저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어요. 한 대도 안, 요새 있더라. 한 대도 안 맞고 자랐어 했더니 어떤 애는 막 손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꼭 맞아야 되는 애인데요. 좀 맞아야죠. 맞는다라는 게 무슨 뭐 니킥 날리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 권투로 때 이런 거 알고 해처리로 왔던가 좀 사랑에 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는데 저깁니다. 저는 저희 때는 굉장히 심하게 맞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특히 이제 저희 때는 되게 심하게 맞았는데 이게 이상합니다. 이런 거 아세요?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싫어하면서 따라한다? 싫어하면서 배워간다? 그런 거 있지 않니? 부모님이 막 술 먹고, 막 이런 거 너무 막 보기 싫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도 막 술 먹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처럼 때리는 부모 있잖아요. 때리는 부모들이 대부분 보면 어릴 때 맞고 자란 거예요. 맞고 자랐다. 그렇습니다, 이게. 싫어하면서 배운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도 지금 그런 공포를 갖고 있는 게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따당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애가 따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64번입니다. These word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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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jor theme. 여러분 이거 발음 잘해라. 그거 어디 가서 우리가 발음할 때는요. 이거는 이제 보통 테마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발음은 뭐예요? theme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보시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영어에서 여러분들 보셨나? 지진 사건 났던 거. 어디지? IT인가? IT 쓸 때요. 보통 우리가 I 이렇게 쓰고 하지만 걔는 H를 써요. 그죠? 영어에서 하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IT라고 그러냐면, 원래 표기된 지명의 발음을 직접으로 따라주는 게 예의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파리라고 그러잖아요. 파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어에서는 Paris. 이렇게 발음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파리라고 하죠. 걔네 발음들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원칙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우리는 이제 테마라고 그러지만, 미국 발음으로는 theme이라고 합니다. theme. 그래서 major theme of the time, 그 시대의 주된 주제를 블라블라블라 합니다. Such as love and nature. 그래서 사랑과 자연과 같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러한 작품들이 reflect, 반영했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65번. I was convinced that, 확신을 갖죠? No admission officer, 밑줄. 요게 뭐겠어요? admission officer, admission. 요게 이제 입학이거든? officer, 관리란 얘기야. 그럼 뭐겠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입학사정관. 그죠? 입학사정관. 대학에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입학사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이, could my application, 나의 지원서를 갖다가 주사 놓지는 못한다.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자신 있는 학생이래요. 그래서 정답은 reject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65번까지 여러분이랑 가열차게 한번 왔습니다. 근데 수업 분위기는 정말 더럽게 재미없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긴장을 하셨는지 즐겁게 하세요. 평소 여러분답게. 알겠습니까? 자꾸 외우시도록 노력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